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보상, 세무상입니다. 산재 처리해주면 된 거 아니냐. 너무한다. 근제 가입 안 했다.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건설 현장의 때문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산재 사고의 유형과 또 산재 보상 후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. 오늘은 이 근로자재해 보상보험, 바로 근재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근재보험이란 무엇인지 한 번 더 요약해드리면요. 이 산재 사고에 초과되는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.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자, 그런데 이때 산재와는 달리 좀 잘잘못을 따진다. 그래서 회사의 과실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. 또 사업주의 배상해야 될 의무는 있으나 산재와는 달리 이 근재보험은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는 점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. 보통 회사에서는 고정적인 지출을 굉장히 싫어하죠. 그러면 이런 회사가 과연 근재보험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 2024년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발생하는 산업재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바로 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.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34,000명 이상의 건설 현장 노동자가 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업주들도요, 이 근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할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보험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이 근재보험에 총 가입한 건수가 약 66,327건이라고 합니다. 이 중에서 무려 82%에 해당하는 54,000건 이상이 바로 건설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었습니다. 바꿔 말하면 건설 현장 재해자라면 대부분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 회사에서 그 가입 사실을 쉽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. 보통 산재 처리해주면 된 거 아니냐. 너무한다. 근제 가입 안 했다.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전국의 모든 근재보험 가입자 82%가 건설업체라는데 왜 우리 회사만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함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우리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수만큼 그만큼 많은 회사가 동일한 반응을 보였겠죠.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건설 현장의 특수한 구조 때문입니다. 이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보험입니다. 그래서 피해자는 보통 시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를 신청합니다. 그런데 이 대부분의 재해 당사자들은 협력업체, 소위 하청에서 고용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혹시 초과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청이 아니라 이 실제 근로관계가 맺어져 있는 하청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. 그런데 피해자가 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원청과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문제가 커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근제 가입 안 했어 이런 회피성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. 그런데 정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? 잘 확인해 보신다면 아마 근재보험 증권을 교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정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런 경우라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근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경우가 있습니다. 혹시 이런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저희 세무상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말이 조금 길었는데요.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, 바로 얼마 전 마무리된 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고객님께서는 작업 중에 약 3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제12번 흉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. 산재에서는 압박된 정도를 고려해서 장애급여 11급인 약 3,200만 원 정도를 보상받으셨습니다.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던 중에 저희 보상 사례를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사고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요. 투입된 작업 현장이나 현장 상황, 또 교육 여부, 장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뒤에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의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한 부분도 검토했습니다.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저희가 유리하게 주장할 만한 근거들을 몇 가지 찾았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손해액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물론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평가한 내용을 다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들은 사고의 원인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수술도 하지 않은 골절인데 저희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죠. 저희 세무상은 회사 측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정된 장애 판정 기준을 근거로 이 평가한 손해액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. 정말 수많은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고객님께서는 약 1억 원의 추가 손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. 네, 오늘은 근재보험의 실제 처리 사례를 같이 살펴보셨는데요.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돌이켜보니까 이 사건이 작년 중순 발생한 사고였더라고요.
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무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정말 힘든 과정들도 많았지만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저희 고객님을 보면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. 얼만큼의 보상이라도 사고 당시의 충격이나 그간의 고생, 또 앞으로 겪어야 될 불편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최소한 억울함만은 들지 않도록 저희 세무상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. 보험 소비자가 올바른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세무상이었습니다.